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재성은 내가 극을 하는 것으로서 남녀 공이 돈, 재물, 아버지를 의미하며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재성은 나의 식신과 상관으로 활동한 그 결과이고 식신 활동과 상관 활동을 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또 그 식신 상관으로 활동한 그 현실이기도 하죠. 또 사업성을 의미하고요. 이 재성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명지원이다. 재성이 아버지인 이유는 이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책임져라라는 뜻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 해당하는 정인과 편제가 합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이다. 그런 설명도 이릉타당하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아버지는 나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양명지원이다 그러죠. 재성을. 또한 재성은 내가 극을 하는 것으로서 나의 욕망, 나의 영향력, 나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용구라든지 욕망, 그런 걸 의미하고요. 또 정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또 사람들 간에 그 소통하는 능력도 이 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차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 양면 지원과 이런 그 욕망에 해당하는 것은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은 이런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정제와 편제로 구분을 해보면 이게 이 네 가지가 정제에 비해서 편제는 상대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돈에 대한 관점을 보면요. 정제는 돈은 아끼고 모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편제는 정제 대비 돈은 굴리고 활용해서 더 크게 만들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제 대비 편제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게 편제가 되면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정제 대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정제의 특성도 편제에 비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공이 정제든 편제든 이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제사주는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고 아, 무제사주의 그런 흠결이나 좀 부족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제사주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원국 자체에 이 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장간에조차도 재성이 하나도 없어요. 임수일간은 임수가 극을 하는 병정화가 재성인데요. 천간에 병정화가 없고요. 이 지장간에도 병정화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무제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요 경우는 지장간에 있는 거죠. 병화니까 병화로 극하는 경금이나 신금이 재성이 되는데요.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없고 이 지장간 중에 이렇게 신금이 있는 겁니다. 이 지지의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요. 이 각 지지마다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은 이렇게 축토 속에는 개신기라는 천간이 있는데요. 지지가 감추고 있는 천간이다. 그래서 지장간이 됩니다. 장이 감출 장자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에는 여기, 중기, 본기라고 그래요. 본기를 정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지지의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지지가 암장하고 있는 지장간의 본기의 성격이 지지의 성격을 결정해 버립니다. 아, 이 지지가 기토기 때문에 토기 때문에 이 축은 오행상 토에 해당하고요. 토 중에도 기토는 플러스 토가 아니라 마이너스 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장간에만 재성이 있다 소리는요. 본기의 본기가 정기가 재성인 경우가 없다. 본기가 재성이면 이게 재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중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토예요. 이게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지장간의 원리에 대해서 그 편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장간에만 있다는 얘기는요, 이 재성이 역이나 중기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본기에는 없다. 예. 요런 경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무죄사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무죄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런 병화일간이나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돈이나 재산이 없나요? 이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 없는 게 아니올시다. 얼마든지 이렇게 무죄사주라고 그래도요. 돈과 재산,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재성이 없으면은 이 식신이나 상관이 이 재성을 생산하는 이 샘물에 해당을 해요. 제2의 원신이라고 그러죠. 원천이죠. 그래서 식상이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록도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보면 정화의 록은 여기 오화예요. 이 사주에서 이 오화가 커지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갑인대오는 이렇게 인목이 오화를 생하기 때문에요. 또 인옷을 삼합 중에 반합을 하기 때문에 이 오화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때 재물적으로도 유리한 거예요. 예. 또 록도 돈이 되고요. 인성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성. 이거는 인성은 부동산이나 집, 현금으로 집을 사든지 땅을 산다든지 얼마든지 땅 부자, 집 부자가 돼서 재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관살도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 살, 편관이 살이죠. 맹파적 논리에 입각하면 아, 제압, 제압되지 않은 관살은 이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맹파적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또 돈이 100억, 200억 이렇게 100억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재물만 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양반이 별로 없어요. 이 재물과 식상이라든지 이 재성과 인성이라든지 이 재성과 이 관살이라든지 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돈 많은 부자들이 될 수 있어요. 요런 경우 이게 재물창고거든요. 재고. 이 사람은 이 사회 직장궁의 재성, 재물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병술 일주다. 그러면 축술형으로 재물창고를 열어요. 그래서 병신합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죄사주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또 왜 그러냐면요. 죄가 없이 재물은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주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사주에 드러나지만 안 했어도 이 임수가 아버지 없이 태어났겠어요? 여기 재성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여기는 상관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커지면 해묘미 이게 반합으로 목이 커지죠. 목곡을 형성하죠. 그러면 역시 돈이 되는 겁니다. 아, 반면에 개요운이 오면은 여기는 묘요충으로
이 재성이 깨지는 형국이에요. 음양의 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양은 적고 파재하거나 돈을 못 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혼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해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그릇, 돈이 많은 사주인지 아닌 사주인지는 이 원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국이 자동차라고 그러면 이 대우는 이 자동차가 가는 원국이 운행되는 도로로 볼 수 있는데요. 언제가 좋고 미대운이 돈이 버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개유대운은 파재하거나 아무리 잘해야 본전치기 정도 할 겁니다. 이런 걸 길흉을 언제 길하고 언제 흉한지는 대운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년운, 이 세운이라고 그러죠. 이 세운은 이 각 글자가 언제 움직이느냐, 언제 작동하느냐,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걸 응기라고 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기간이 언제냐, 올해냐, 내년이냐, 그걸 보는 것이 유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진 분들이 적어요. 차후에 그 원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가 아닌 그냥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사주의 적중률이 낮은 거는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국은 사주의 크기, 그릇을 보고 대우는 길흉을 보고 세우는 길흉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대부분 유년운에서 재물운이 왔다. 그러면은 제2의 유리어다. 또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은 제가 진술충미 4개나 됩니다. 목일간들은 제가 4글자가 되고요. 화일간이나 토일간, 금일간, 수일간은 제가 2개밖에 안 돼요. 2개. 이 12지지 중에서요. 그러면 목일간은 12지지 중에 4개가 재성이에요. 그러면 3년마다 1년은 이 제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목일간으로 태어나면 부자가 많아야 돼요. 그 일반적으로. 그,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국은 사주의 크레스나 사주 그릇의 크기를 보고 이 대우는 길흉을 보는 겁니다. 이 원국의 길흉을 보는 거고요. 세우는 이 원국과 대운 작용에 의해서 언제 길한 일이 일어나고 언제 흉한 일이 일어나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에게 진술충리가 왔다고 그래서 재운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주의 크레스, 그릇, 우는 길흉, 세우는 언제 길한 것이 발생하느냐, 응하는 기간이 언제냐, 그래서 그걸 응기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목일간들은 3년에 1년은 돈을 벌게 돼 있다. 12지지 중에 진술충미, 즉 4개의 지지가 재성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재운이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이게 원곡이 그 그릇의 크기를 대부분 결정한다. 이게 차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요. 조금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네요. 그래서 관살도 얼마든지 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죄라고 그래서 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죄 사주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보통 재물이 아버지이고 시어머니니까 이렇게 무죄가 되면은 이 아버지나 시어머니와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일지에 죄를 깔고 있는 여성은 이게 이 지장간의 묘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죠. 이 갑을목이 병정화, 화를 생합니다. 화가 이 신금 여성의 관이니까요. 화급금으로 하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나 정화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병정화를 생해주죠.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시어머니한테 받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음양오행의 원리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부친도 좋고 자식도 좋고 부인도 좋고 모두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남편 궁에 남편 자리에 시어머니가 와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름. 이게 전통적으로 인연이 약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의 설명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병술이 오면은 이 병화가 남편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묘술 합하고 병술 합을 해가지고 남편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사회적 관직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연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마보이니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형식 논리성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표피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사주는 8글자 전체의 유기적인 그 의향을 봐야 됩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봐야 돼요. 이게 이런 특성이 있고요. 여기는 제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무죄면은 이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물려줄 게 없으니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좀 설명력이 약하죠. 형식 논리예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무죄가 되면은 돈에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장간에만 이렇게 돈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돈에 벌벌 떱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장간에만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굉장히 뭐 내가 그런 양반한테 가서 돈 좀 꿔줄 수 있나요? 그럼 절대 안 꿔줍니다. 아주 돈이라면 아주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빌려주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돈에 집착하고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재성은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몫인데요. 나의 몫이 없어요. 그래서 회식을 해도 맨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보면 먹을 거 있을 때 챙겨 놓다는 거죠. 챙겨 놓겠다. 그래서 비상금 같은 거 꼼꼼히 챙겨요. 이게 과연 뭐 이렇게 집착해서 인색해서 나쁜 거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성은 나의 생명의 근원인데 내가 살려면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재성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인색하다, 나쁘다, 보내죠, 뭐 구두쇠다 그런 것 같지만요.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몫이 없으니까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먹을 것이 나의 생명의 원천인데 살려고 돈이 보일 때 내가 비상금이라도 꼬부쳐 놓는 거예요, 이게. 살려는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에만 숨겨놓으니까 이게 천간에 드러나 있다든지 본기가 돼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비상금 뭐 이렇게 무죄사주가 아니죠. 그러면 이 비상금을 아주 철저히 챙기고요. 또 이렇게 숨겨놓다 보니까 물건을 어디다 놨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이렇게.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지장간에조차도 재성이 없으면은 경제권을 부인에게 아니면 뭐 형제에게 아무튼 자식에게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주 맡겨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남자가 됐다, 남자가 이렇다 그러면은 어, 뭐 셔터맨처럼 부인의 일을 거들어서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양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전혀 지장간에조차도 재성이 없을 때는
여기는 상관이 재성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재벌 팔자에 이런 무죄의 재벌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양반도 천억 대가 넘는 양반인데요. 이런 경우예요. 시장가에만 있는 양반이에요. 어, 그래서 물론 이런 성격은 있습니다만은 모두 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은 돈은 처에나 믿을 수 있는 사람, 뭐 동생이나 가족한테 맡기고 이 돈 재성은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라고 권유를 하는 게 이게 개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또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쓴다든지요. 이게 돈 재성적으로는 불리하니까 이게 무죄니까 이게 없으니까 재성이 없으니까 재극인을 못 오니까 인성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으로 재물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산다든지요. 문서로 하는 거, 즉 자격증이라든지요. 뭐 의사 면허증, 의사 자격증, 변리사, 변호사, 이런 거, 교사 자격증. 또는 이 재성이 없으면 이 식상 활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기술이 되는 것이죠. 나의 스킬이자 능력, 또 표현력, 아이디어 이쪽으로 돈 벌 생각을 하세요. 라고들 많이 해요. 이게 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이 상관이 돈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물건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약하니까 메모를 하고 또 요약하고 정리정돈하고 나의 식상 활동하는 목표나 계획 이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 이른바 일반적인 무제사주의 개운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비단 전혀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개운법 가지고는 거의 오행의 상생상극의 이 돌아가는 오행의 그냥 표피적인 표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보다 더 조금 정치하다 그럴까요? 형식 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무제사주의 특성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무죄가 되면은요, 이 결과와 마무리를 짓는 능력이 떨어져요. 식상 활동을 해가지고 결과를 창출해내는 나의 행동으로, 활동으로 나의 능력, 기술, 이것으로서 성과를 내는 능력이 미약하다. 마무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나의 능력이다, 역량이자 스킬인데요. 이게 마치 여자를 사귀겠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한다. 그러면요, 이 재성이 없는 남성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나 선물했다. 이런 아무 선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나 재성이 있는 남성은요, 이 여성이 뭘 좋아하지? 이 여성의 취향은 뭔지를 고려해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을 사귀고 싶어서 선물을 하는 것인데 그 목표와 그 선물이라는 수단이 이게 일치성, 얼라이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정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전략적인 내가 사귀겠다. 저 여성과 친해지겠다고 하는 전략적 사고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없으니까요. 나 선물했어. 이 여성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이 여성이 싫어하는 것만 먹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와 마무리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처음은 잘하지만 나중에는 이 마무리 능력이 없으니까 용두삼이다. 포카를 쳐도 처음에는 따는데 나중에는 잃는다. 뭐 그런 유형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이 무죄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식상의 행동으로 인한 활동으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걸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젊은 남녀가 있는데 여성이 남성 그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대면서 당신 미워라는 표현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당신 미워 오면 이게 진짜 미워한다 소리인가? 아니면은 머리를 어깨에 살포시 댔으니까 이게 좋아한다는 표현인지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대고 당신 미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메러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메시지의 전달 능력은 전달되는 통로는 시각적인 것이 55%라고 그래요. 청각적인 것이 38%고요. 다 합치면 93%죠. 나머지 7%가 말이라고 그래요. 당신 미워 이거는 7%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당신 미워 하는 것도 어떤 톤으로 했느냐, 어떤 억양으로 했느냐, 그리고 살포시 기댈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했느냐. 이것이 시각적인 것이죠.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여성이 남성 어깨에 고개를 살포시 대고 당신 미워 이거는요. 그런 행동을 내가 남자 어깨에 기대서 당신 미워 했을 때 그 미워라는 말과 또 그 당시의 상황 어디서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 어떤 때에 했느냐도 중요하죠. 또 그런 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각각에 대해서도 이게 좋아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은 이 계산을 잘해요. 나의 행동을 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발달돼 있는 사람들이 계산 능력이 좋습니다. 이게 사주팔자에서 재성이 잘 작동되고 재성이 굉장히 좋게 활용되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요, 수학을 잘합니다. 저의 큰아이가 그런 경우죠. 그 아이들도 보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 그런 아이들은 요 결과 예측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죄 사주면 이런 능력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나 식상 활동을 하는 그 목표나 결과인데 이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과 수단과 그 정합성, 적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나의 행동에. 여자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이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밥을 사고 선물을 사는 건데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식당을 간다든지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주면은 안 주는 것보다 못 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그걸 한다는 얘기는 내가 통제한다.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의 대상이 없다 보니까 통제, 관리하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할 기회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거에 없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요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 밥 샀다. 나 선물했다로 땡인 거예요. 여성이 싫어하던 말든 그걸 요런 결과 예측. 내가 선물을 하면 여자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생각들이 짧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결과나 목표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해요. 두리뭉실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리고요, 이게 아까 여성이 남성의 어깨에 고개를 살포시 대고 당신 미워. 요런 게 일종의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과 때,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친밀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때와 장소와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요게 없으면. 그러니까 사업의 돈의 이런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도 이렇게 여성을 사귈 때도 불필요한 선물, 싫어하는 선물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틀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좋게 관계를 맺기가 조금 이렇게 껄끄럽죠. 또 현실감이 떨어져요. 실제로 저의 그 대학 동기인데요. 저는 몰랐는데 80년대 학생운동이 한참일 때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는 수업 거부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어가요. 그 당시 수업 들어가는 학생은 ROTC 학생과 ROTC 학생뿐이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기는 ROTC 학생과 시험을 봤노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바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무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장간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현실감이나 이런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후에 그게 밝혀져서 학교 다니는데 고생했노라 라는 표현을 나이 먹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자기가 행동을 하면은 자기 행동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퍼져나갈 것이냐. 나의 이 식상 활동을 한 영향력이나 그 공간이 어디까지 에,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에, 나의 상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동료는 또 부하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인데 그런 그 포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해하는 능력이 이 좁은 공간에서만, 좁은 영역에서만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없으니까 극한다는 것은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이게 없으니까 극하고 통제해 보는데 그럴 건수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개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고. 이걸 뒤집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 대부분 요거를 알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를 이해를 한 바가 있다면 결과와 마무리 능력을 높이려면 이겁니다. 나의 말, 언행, 활동으로 인한 이 인간관계에서 나의 말로 인해서 상사는, 내 친구는, 동료는, 부하가 어떻게 나의 말을 이해할까? 그걸 한 번 정도 예측이나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대부분 이 예측이나 자기 말에 대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거를 생각조차도 대부분 않습니다. 또 그 생각 플러스 그러면 A, B, C 한 세 개로 생각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여성이 남성에 살포시 기대고 당신 미워.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자에게 나 당신 좋아해 라는 표현을 당신 미워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반전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여성은 요 계산을 해본 끝에 더 지금 아주 기분이 좋소. 나는 당신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제스처는 살포시 기대면서 당신 미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게 매력 위한 법칙 이렇게 심리학에서도 그게 법칙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설득력 있는 이론입니다. 시각적인 것이 55%, 청각 38%, 93%가 이게 어떤 톤, 어떤 억양으로 당신 미워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죠. 큰 소리로 아주 앙칼지게 당신 미워 기댔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미워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부드럽게 되면서 살살 그 아름다운 음률 있게 메아리 치듯이 속삭이듯이 당신 미워 하는 그게 과연 그 밉다는 이야기인가? 그 밉다는 이야기는 맥시멈으로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메시지 의사가 전달되는 프로세스에서.
이렇듯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역량, 기술, 요런 것들로 인한 그 아웃풋, 말이면 상대방, 나의 기술이면은 이 우리 회사 조직 내에서의 활동,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내 지금 말이나 행동, 내가 하는 수단이 부적절하다. 금방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운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요, 이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 목표나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지.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 입장에서 자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까? 이걸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취지, 그거에 분명히 하고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결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말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에 초점이 안 맞는 거죠. 돋보기로 태양빛에 맞춰서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성을 이해하는 게 요거로 분별하고 판단해보고 한번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만 해도 대부분 개선이 됩니다. 이런 인간관계 같은 게 다 소통이 잘 되고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런 거 안 읽어도 요것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한번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판단할까 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이 이게 개선이 돼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다음, 추가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릴 거예요. 이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생명의 그 원천이 없겠느냐고요. 살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무제사주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이게 없다 보니까요. 극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극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지금 우리 동기들끼리 모였는데 동창들끼리 모인 회식의 자리에서 나의 말이 우리 동기들에게는 또는 우리 그 회사 상사는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회식 자리에서나 회사에서나 친구들 관계에서 말을 할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이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요 두 가지만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70% 80% 이상은 이게 이 극하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관리하고 통제한다 소리가 그거예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학 이론 중에 목표 설정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의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목표나 이 정체, 내가 식상 활동을 는 결과나 목표라고 그랬는데요. 요거를 세팅을 할 때, 설정을 할 때 이런 작동되는 원리가 이게 스마트 목표 설정 원리, 목표 관리라고도 하죠. 예, S는요, 이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막연하지 말고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능력, 이게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거, 요거죠.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목표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 이 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말을 동창회에 가서 얘기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의 말을 하겠다. 아니면 농담을 하겠다. 아니면 무슨 발제를 하겠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막연하면 무효예요.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실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네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내가 미안한데 못 알아들었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내가 해야 할 게 뭔지,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구체화가 됐을 때 사람들이 내 얘기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또 조직에서는 이 조직의 목표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노력을, 자기의 행동을, 이러는 것을 내가 목표가 10인데 내가 8 정도 왔다. 지금에서는 반도 안 지났는데 그러면 한 4나 5만 돼도 되는데 내가 8까지 왔으니까 나는 조금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게 끈기가 증진이 돼요. 집중력이.
무죄사주가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요. 첫 끝발은 있는데 나중에 중도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골이 있는지, 어디가 목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은 이게 인내력과 끈기, 집중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그,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이 목표 설정만 잘해도, 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모티베이트가 그냥 동기 유발이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게 경영학에서 이게 검증된 것이에요. 이게 로크라는 학자가요. 만약에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겠다. 그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행동하는 게 뭔지. 또 요것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되 구체성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야 돼요. 측정 기준. 이게 있어야 10까지 내가 10을 해야 되는데 10달 동안 10 정도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5달에 내가 8을 도달했다. 그랬으면은 10달 해보니까 거의 뭐 15나 16을 도달하겠죠. 그러면 내 기준이 10인데 16을 했으면은 60%가 이게 10이 목표인데 16을 도달을 했으니까 내가 평가에서 좋게 평가를 받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측정 기준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영학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가 없다. 이게 아주 그 피터 드로커의 말이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드러커 연구소에서는 드러커가 그 얘기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가지고 설왕설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어치버블, 이게 도달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도달할 수 없으면 이건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거고 약간 중첩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성이 없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리얼리스틱하게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과라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기술과 내가 말을 솜씨와 내가 상대에게 말을 당신 사랑해 좋아해라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환경, 기업에서 성과를 내려면은 내가 일할 역량과 스킬, 능력 이런 게 있고 내 기술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상사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시장 환경이나 뭐 내가 하는 업무 환경이 우호적이고 이게 환경이 굉장히 나쁜데 나는 의기만 충천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삼자를 다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약간 이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거 플러스 그 평균적인 게 100이라면은 거기에다가 한 10%나 뭐 이 정도 15% 얹어가지고 목표를 잡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이걸 도전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게 학자들의 그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기한이 있어야죠. 기한이.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행동하자고 하는 나의 목표나 결과, 현실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결과를 예측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이런 분류에 의해서 한번 분류해서 각각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이 재성이 없어서 내가 극하는 연습이 안 돼 있지만 그럴 기회가 없지만 요런 이걸 도구로 요것을 활용한다면은 이거야말로 무죄사주인 사람들의 개운법이라고 소생은 생각합니다. 예, 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렇게 또 막 힘들거나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경영학에서 이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카리스마는 신이 특정인에게 부여해 준 선물이라는 소리거든요. 신이 특정인에게만 준 그 권능이나 선물이 카리스마인데요.
그러니까 말의 뜻에 의하면 카리스마는 훈련이나 연습으로 습득할 수가 없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 카리스마예요. 그런데요, 대다수의 경영학 내지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카리스마마저도, 카리스마적 재능과 자질마저도 개인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카리스마적 자질을 습득, 발전, 획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요 재성이 없다고 지금 요런 능력인데요. 얼마든지 연습과 훈련으로 이런 능력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운법이라고 소생은 생각하는 것이죠. 요거를 하실 때 이 거꾸로 이 화살표를 이게 지금 하향인데 높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원칙을 활용하는 것도 요걸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요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봅니다. 또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목표 관리라든지 또는 이 전략적 스트래티직 싱킹이라고 그러죠. 전략적 사고를 하는 방법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무재성의 사람들은 이런 전략적 사고니 뭐 이런 거니 이런 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뜻이 없어요. 이런 거 있는 것조차 아, 아, 이런 쪽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준비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조금 약해요. 그러나 이건 얼마든지 카리스마도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획득할 수가 있다고들 그 전문 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카리스마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에 이 재성이 없고 내가 연습 훈련기의 부족일 따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이 무제사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얼마든지 커버하고 이 개운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